amounts to a kind of rebirth. 오늘의 스파팅카. 자, 여러분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2편까지 다루지 못했던 여러가지 썰들, 전 진짜 40분으로도 모질라요 진짜. 어쨌든 2탄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다양한 떡밥들과 이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으로 제보해주셨던 내용들, 그날만 DM이 150개가 넘었어요. 확실히 노예염 스멜 나긴 해. 또 마지막으로 이번 영화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Rebirth. 일단 영화 자체가 오마주 투성이죠. 이 샘 스파랑 어스파 또 스파이더맨 유니버스까지 요거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I can't believe our first hit MIT. What is happening to me? Excuse me, Dr. Banner. I need your help. What did you say your name was? And for those spiders who make it through, The hell, Frank? You just hit me with a van! Quit your whimpering. Suit yourself. 사실 요 오마주를 남발하면 추억팔이, 자칫하면 뇌절 팬서비스가 될 수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다르죠.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 어텐자랑 필라기 형을 떠오르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뒤에만 수십 개 넘게 쌓여 있었던 그 장면. rebirth. 지난 2탄에서 언급했던 그 씬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노예용 때만 보더라도 이 장면이 페이크일 확률이 크다는 거 금방 알아챌 수 있죠. 일단 피터가 혼자서 핸드 닌자 6명을 향해 뛰어드는데 이 빈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누가 스파이더맨과 편을 먹었냐는 건데, 이번 예고편에서 대놓고 퍼니셔와의 동맹을 암시하고 이 헥토파스칼 날릴 정도로 투닥대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 둘이 손을 잡고, 원작의 이 장면은 진짜 100% 오마주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가 꽤 옥상이란 말이에요. 아쉽게도 퍼니셔는 여태까지 요런 전투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뭐 옥상 위에서 싸운 적은 많지만 데어데블처럼 와이어를 활용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오한마랑 총으로 구멍을 뚫어버리는 존재라서 요 장면 안에 있을까는 사실 의문입니다. 두 번째 후보로는 우리의 브루스 배너, 바로 그레이 헐크로 변한다는 루머의 헐크인데 전 사실 이쪽에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영화에서 배너가 교수로 나오죠. 슈얼 끝에처럼 이렇게 변신 억제 장치까지 끼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번 영화의 빌런들이 한둘도 아니고 이 브루스와 피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브루스도 빌런들의 타겟이 될 거고, 실제로 촬영장 유출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실려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뇌피셜을 굴려보면 여기까진 브루스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뭐 병원이나 특정 장소로 이동한 이후에 슈퍼 약물이나 독성에 노출되고 기존의 세비지 헐크와는 다른 형태의 헐크, 즉 그레이 헐크로 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그레이 헐크는 기존 헐크에 비해 확실히 쪼매놨고 왜소한 편이거든요. 기존 세비지 헐크가 대략 2m 13에서 44cm 정도라면 이 그레이 헐크는 198, 그러니까 하승진보다 작아. 이 체중도 100kg 이상이 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잡빌런들과도 나쁘지 않은 전투를 보여줄 수 있겠죠. 뭐 헐크가 스파이더맨과 손을 잡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숨겨진 조력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세이디 싱크죠. 세이디가 징그레이가 될 거란 떡밥은 너무 많이 다뤘는데, 징그레이의 기본적인 능력이 염동력과 텔레파시죠. 물론 어린 시절엔 찰스가 진의 능력에 제약을 걸었고 성인이 되면서 그 장벽을 서서히 허물어준 케이스인데, 일단 이번 영화에는 우리 대머리 할배가 없고 원작 설정에서도 진 본인 스스로 자신의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피터의 정체를 읽어내는 텔레파시, 마인드 컨트롤 정도의 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또 시크릿 워즈까지 출연할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선 자연스럽게 피터와 손을 잡고 여기선 염력으로 하늘을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소니가 예고편으로 장난질한 경우도 없진 않아요. 이 장면에서 이 둘이 나란히 날고 있죠. 네, 이것도 영화에 안 나온 장면이었는데 뭐 맥락상 핸드와 싸우는 이 장면은 나오긴 하겠다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맨 스파이더맨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얘는 원작에 나오는 그 팔이 6개 달린 거미 괴물인데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 5월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드라마.
이 스파이더 누아르에 살짝 비슷한 애가 나옵니다. 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예. 이 맨 스파이더는 예고편에서 얘기하는 거미 형제. If DNA is mutating, it would be enormously dangerous. Spiders have 3 life cycles. When between cycles, it can leave the spider vulnerable to threats. And for those spiders who make it through, it amounts to a kind of rebirth.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폭주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기괴하고 강력한 변이 형태를 보여줘요. 단순히 팔이 6개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피터가 가지고 있던 인간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진짜 거미 괴수가 된다는 거. 이 스토리만 살짝 훑고 가볼게요. 원작에서도 피터가 거미한테 물리는데 근데 여기선 이 방사능 거미의 DNA가 이 피터의 인간 DNA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렇게 피터는 유전적으로 퇴행 상태에 접어들고 포악한 야생성까지 생겨나요. 그리고 진짜 거미처럼 8개의 사지가 생기고 이 거미의 눈과 털까지. 지난 스파팅크에서 언급했던 코믹스 디아더에선 이 피터가 원인 모를 어지러움과 환각에 시달려요. 검사해보니까 몸 안에 거미 DNA가 인간의 세포를 파괴하고 있었고 진화 혹은 죽음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선 빌런 몰룬이 나타나서 피터의 눈 한쪽을 뽑아먹는데 피터가 거의 죽기 직전에 거미의 본능이 깨어나고 이 손목에선 날카로운 독침, 이빨도 거미처럼 날카로워지고 이 몰룬의 목을 물어뜯어 죽인 후에 본인도 죽어요. 그렇게 피터의 시체가 스타크 타워로 옮겨지는데 이번 예고편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밤사이에 피터의 시체가 허물을 벗은 듯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고 거대한 고치에 매달려요. 이후에 피터는 거미신과 마주하고 여기서 거미의 본능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훨씬 더 강력한 스파이더맨으로 리버스, 재탄생한 거죠. 그 이후엔 어둠 속에서도 거미처럼 모든 걸 볼 수 있는 시야. 이 거미줄의 진동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몸에서 그냥 거미줄이 나와버리니까 이번 영화에선 요런 원작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 같죠. 근데 이 피터의 거미 괴물을 진짜 영화 속에 등장시키냐인데 물론 피터가 변이 단계를 거쳐서 진짜 뭐 팔 6개 나오고 입에서 거미줄 뿜고 이러면 여태까지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에선 신박하긴 하겠죠. 근데 또 뇌절 소리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영화에서는 그냥 변이 단계를 거치면서 혼란을 겪는 과정.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스터했던 웹스윙도 아예 리셋. 평소 같았으면 너무 쉽게 처리했던 요런 잡빌런들도 손쉽게 처리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태야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려는 스틸 레벨의 밸런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원작처럼 피터가 거의 죽기 직전의 타이밍, 그러니까 거미의 모든 변이 단계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서 각성해버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예고편 공개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나온 이 스토리 플로루머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실상 스파팅크 필수 코스죠. 언제나 그렇듯 이건 잠재적인 스포가 될 수 있다는 점 가볍게 인지하신 후에 엑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많이 찌라시긴 해요, 이번 루머는. 프롤로그에선 도시의 유령이 된 피터를 보여주고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다. 이후에 스파이더맨의 인생에 몰두하는데 네, 학업이나 모든 인간관계를 빼놓고 오직 자경단 활동만 하는 거죠. 여기서 부메랑, 타란툴라, 램로드, 카멜레온 등등 소위 말하는 잡빌런들을 하나둘씩 소탕한다. 따라서 이런 장면들은 정말 빠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겠네요. 피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 MJ와 네드가 자신 없이 더 행복할 거라 믿고 그들을 멀리하지만 이로 인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이후 뮤턴트와 스파이더맨을 통제하려는 데미지 컨트롤의 아빠, 이번 영화의 찐 흑막인 툼스톤이 등장하며 그가 뉴욕의 혼란을 조장하고 닌자 조직 핸드의 자금을 지원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 여기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방영 중인 보노게인 시즌2 엔딩에서 만약 킹핀이 깜빵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른 빌런들이 빈집털이로 뉴욕에 기어 나오겠죠. 그렇게 킹핀의 존재를 대체할 인물이 요 툼스톤이 아닐까 싶고요. 한편 데미지 컨트롤에 쫓기던 징그레이, 그녀는 데미지 컨트롤의 실체를 폭로하려 하고 퍼니셔는 그녀를 보호하며 협력한다. 그리고 피터의 이상 징후, 그의 감정적 불안정이 능력에 영향을 주며 신체에 기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한편 데미지 컨트롤이 스콜피온을 이송하던 도중 이 핸드 습격으로 교도소 정문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죄수들이 대거 탈출한다. 수많은 닌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터는 자신의 제어되지 않는 능력 때문에 고전하고 퍼니셔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다. 결국 피터는 도움을 얻기 위해 배너 교수를 찾아가고 그는 안정된 혈청을 개발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이후 툼스톤이 스콜피온의 힘을 강화시켜 이 스파이더맨을 죽이려 하지만 역대급 전투 끝에 스파이더맨이 승리하고 하지만 스콜피온을 놓치고 만다. 이후 통제력을 잃은 배너는 그레이 헐크로 변해 도시를 파괴하고 이 피터 역시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리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팔이 6개가 달린 거대한 거미로 변이하게 된다.
하지만 징그레이가 자신의 능력으로 헐크를 진정시키고 괴물로 변이된 피터의 정신세계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가 피터 파커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내면의 갈등까지 치유해준다. 결국 피터는 배너가 완성한 혈청을 투여받고 그의 변이가 안정화된다. 징그레이는 감사를 표한 후 홀로 여정을 떠나고 피터는 무언가를 결심하며 MJ를 찾아가지만 그녀에겐 이미 해리 오스본이라는 새 남자친구가 생겼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툼스톤이 누군가로부터 작은 병을 건네봤는데 이 안엔 MCU 세계 안에 남아있던 신비오트 조각이 들어있다. 툼스톤은 이를 스콜피온에게 주려는 듯한 암시를 주며 영화는 모두 끝이 난다. 일단 애매하면서도 그럴싸한 부분들이 많죠. 일단 해리 오스본이랑 신비오트 조각 활용하는 부분 이거 괜찮나 싶은데 이걸 팬들이 뇌피셜로 쓴 찌라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파이더맨 5편, 6편에서 신비오트 떡밥 해리는 몰라도 신비오트 떡밥은 이제 회수해야 된단 말이죠. 또 스콜피온이 베놈이 되는 원작 설정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쿠키로 요걸 풀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루머는 루머일 뿐이니까 그냥 재미로 이 정도 내용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탄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예고편으로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은 것 같아요. 다음 예고편 주세요 빨리. 이제 개봉까지 딱 120일 남았죠. 진짜 딱 4달. 지난 노웨이홈 2차 예고편도 거의 개봉 한 달 전에 떴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시네마콘이 열립니다. 야, 이 시네마콘 예고편 공개하기 딱이죠 그냥. 때문에 저도 5초 대기조로 대기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빠르게 예고편 소식과 정보, 이 떡밥과 루머 등등 아주 디테일하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살포시. 그럼 전 다음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혹시나 제가 놓친 정보나 떡밥들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It amounts to a kind of rebirth.